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효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가 내리는 숲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또 기분이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할 이야기는요, 고우와 밀레에 대한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고우는 밀레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 그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었죠. 왜 그렇게 따라 그리려고 노력을 했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고흐는 밀레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흉내를 내고 따라 했었던 거죠. 이 이야기, 모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모가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녀는 어떻게 부모를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고흐와 밀레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의 원인은 우리가 흔히 모방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 빈센트 반 고흐를 꼽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은 그림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열정의 고흐도 그림을 처음 그릴 때는 다른 작가의 작품을 모방을 했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고흐는 그래서 밀레의 작품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레는 농사 짓는 사람들, 전원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서민들의 모습들을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그림을 그린 아주 유명한 화가였고, 밀레를 추종하는 많은 화가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고흐는 노동자들의 삶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그림을 보고 흉내내고 따라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초의 그림들을 보면은요, 밀레의 만종과 같은 그림들을 고흐가 거의 똑같이 베껴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밀레의 그림을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고흐의 모습이 엄마와 아빠를 흉내내며 따라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연상되지 않은가요? 그렇게 밀레의 그림을 모방하던 고흐의 그림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과 그 분위기가 비슷하지만은 앞에서 언급했던 만종의 경우와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고흐가 밀레 외에도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을 경험했고, 그 삶 속에서 자신만의 것을 찾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처음 태어나서 부모를 닮았고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와 마찰을 겪게 되는 그런 혼돈의 사춘기 시절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혼돈의 시기를 겪고 난 그런 고흐는 드디어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자신만의 화풍을 창조해내게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원래 밀레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고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만종이나 아니면은 이삭줍기와 같은 그런 그림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고흐만의 화풍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은 바로 밀레가 그렸던 그 그림을 그 안에 차용을 한 것인데, 이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는 여전히 밀레를 따라 그리고 있구나, 여전히 밀레를 흉내내고 있구나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고흐가 여전히 밀레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전히 밀레를 존경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의 삶 속에 부모의 삶이 오마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흐가 밀레를 오마주한 것처럼 말이죠. 부모를 모방하고 따라하다가 사춘기에 그러한 경량의 시간들을 겪게 되고, 그 생활들 속에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정해졌었을 때 그 삶 속에서 부모의 삶이 보여지는 그러한 오마주한 삶이 보인다면은 여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고흐와 밀레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